군대는 고기 많이 잡아서 만선되게 해주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배 한 척. 인간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오늘 다뤄볼 영화는 해무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요? 실화입니다. 2001년 태창호, 제7 태창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벌써 2001년이니까 13년 전이네요. 한국에 오면 아메리칸 드림처럼 한국의 드림을 꿈꾸고 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절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미립국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태창호라는 배에 미립국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어창,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를 가두는 창고인데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는 사고가 있었고요. 약간 이건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고가 이미 실화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배 위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미립국이라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선주와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바로 딱 이렇게 아이디어를 삼아서 연극으로 만들어졌고 그 연극을 보던 봉준호 감독이 이거 한번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까지 이런 배를 탔구만. 다 이 가족들 밥 벌어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마누라는 딸내미야. 어메, 우리 딸내미들. 연극적인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어둡고, 일단 그리고 공간 자체가 배 한 척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답답할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맞아요. 그 답답함이 사실은 솔직한 거죠. 배 한 척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객도 그 선원이나 거기 미립국으로 탔던, 어창에 갇혔던 우리 조선족 동포들처럼 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올해 바다를 다룬 영화 3편들이 상당히 CG나 그 기술을 많이 썼는데 이 영화는 또 의외로 80% 이상을 진짜 바다에서, 진짜 배에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사실감 넘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세트장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80% 이상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런 부분이 좀 사실적 즐거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와, 이거 굉장히 좀 쫀득쫀득한 사실적인 얘기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 또 배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기에는 사실 세월호 사건이 너무 가깝거든요. 그런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보는 내내 약간 불편함을 느낀 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폐쇄적인 공간이고 약간은 어둡고 음습한 느낌이 든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여기 다 나온 이 모든 분들의 연기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기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특히 제일 왼쪽에 있는, 지금은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유승목이라는 배우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만은 아니었는지 시사회 이후에 가장 인터뷰를 많이 한 배우가 의외로 김인석 씨가 아니라 유승목 씨더라고요. 그 새로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새로운 배우를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일단 이 영화는 유승목이란 사실 있었지만 새 배우로 눈에 띄게 만들어줬고, 그럼 나머지 배우들은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이희준 씨도 약간 미친 연기를 약간 성도착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계속 너무 능청스럽고 너무 정말 자신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굉장히 드라마에서 볼 때하고는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김은석 씨는 사실 봐왔던 김인석 씨 맞아요. 황해에서 봤던 김인석 씨고, 그리고 뭐 그 말하자면 화이에서 봤던 김인석 씨가 맞긴 맞습니다만, 와, 저 연기는 김인석이 최고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해주고요. 잘 들어. 이 배에서는 나가 대통령이고 판사고 너희들 아버지야. 저는 문성근 씨 역할이 조금 더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정신 나간 연기를 하기 쉽다고도 생각하지만 그 왜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 강혜정 씨가 한 연기를 다들 따라하지만 못하는 것처럼 살짝 소위 말해서 맛이 간 연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문성근 씨가 굉장히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유천 씨가 이제 영화로 데뷔한 거는 첫 작품인데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과연 제 몫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름과 인기에만 묻어가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려를 하실 거란 말이죠. 엔딩 크레딧 보면요, 김윤석 다음이 박유천이거든요.
보시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사실 박유천 씨가 주인공이라면 그렇죠. 주인공인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건 일단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엔딩 크레딧 두 번째에 올라가기 충분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너는 동식이? 그 짝은? 홍매입니다. 홍매. 일단 영화가 2시간이 채 안 된다는 거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요즘 정말 네. 오래 앉아서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 작품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구성이 굉장히 아주 오밀조밀 잘 짜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훅훅 그냥 전개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래서 좀 따라가는 데에 어떤 캐릭터에 대한 맞아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너무 훅 그 지나가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좀 들었거든요. 영화가 어떤 점에서 관객들을 좀 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김윤석 씨, 그러니까 그 선장인 철주가 집에 갔더니 이렇게 세탁기에서 뭐 빨랫감을 휙 꺼내보고 툭 던져놓고는 네. 방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낯선 남자랑 이렇게 정사를 벌이는 장면을 보는데 그 스크립트는 이런 거였대요. 3주째 빨래가 빨려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든 빨래가 3주째 그대로인 빨래고 완에는 딴 남자와 정사 중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 설명 없이 그 다음 장면 바로 뭐냐면 철주가 배에서 자다가 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배에 집착하고 집에 가면 왜 불편한지를 몇 장면으로 설명해 주다 보니까 불친절한 부분이 있죠. 여배우와의 그런 사랑에 빠지는 장면들도 그렇죠. 네, 그렇고 너무나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구성이 잘 짜여진 반면 또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뭐 바다 3파전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해무가 마지막 작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앞에 작품들과 비교해 오히려 이 배치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앞선 3부작이 가볍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대중영화라는 점에서 명량을 무겁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약간 CG나 이렇게 전투 부분이 반이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좀 진지한 영화를 보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다르다는 게 개성이 될 것 같아요. 사극에 조금 지치신 분들이 볼 수 있죠. 네. 근데 참 바다지만 임진왜란 1597년에는 97년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다에서 전투가 일어나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죠. 해적이야 뭐 아예 뭐 남의 얘기 같은 판타지니까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지만 2001년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이 실화라는 게 무겁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압차가 좀 느껴지는 영화기는 합니다. 이 부담감을 좀 재밌게 보실 수도 있지만 부담스럽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딱히 포인트로 나뉠 것 같아요. 아니 이 비싼 동포배가 어찌 때론 배받아도 못하오? 아이 그랬어! 시방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동포 타령은 님이 IMF 중달도 먹고 살기 힘들게 넘어가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청소년 관람 불가의 이유는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기 때문인데 이런 걸 꼭 내가 봐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그 진지한 영화의 수업을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장르의 명량. 다양성을 원한다면 맞아요. 뭐 명량 할 지친다. 말은 없죠. 그 중에 한 예가 올해 이제 아트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상당히 지루하고 어떻게 보자면 재미없어 보인 영화들을 꾸준히 단건 개봉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 관객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한번 개봉 첫 주니까 한번 기대하려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점에서 관객들도 아 좋은 영화다 그리고 보기 불편한 영화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뭐 이렇게 별점에서도 그렇고 뭐 글에서도 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저는 일단 업이고요. 이거 철저히 평론가들이 좋아할 영화 아닌가요? 전 그런 약간 그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좀 권해보고 싶어요. 일단 잘 만든 영화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제 손가락을 누가 꺾어도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잘 만든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며칠 동안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어차피 호불호가 나누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장르의 다양성을 네. 원하고 또 인간 내면의 그 깊은 철학을 좀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가서 보라고 권해주고 싶고요. 그냥 저같이 약간 생각 없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그저 팝콘이나 먹고 이런 걸 좋아한다면 약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의 판단은 그냥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해무를 다뤄봤고요. 곧 이어질 클릭 다시 보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애인과 헤어진 후 애인이 남긴 강아지와 단 둘이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웹디자이너 남자. 그리고 여자는 4년 동안 헤어진 남자와 헤어진 후 마찬가지로 마네킹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남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사랑에 빠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입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재미있는 그래픽들이 오가는데요.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집값은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는 집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마틴의 집도 역시 창문이 없어서 거의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만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모니터 하나로만 세상을 만나는 이 남자는 타인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Compro la comida por internet, alquilo películas o las miro por internet, chateo por internet, estudio por internet. 이 영화는 아르헨티나의 건축학개론이라는 좀 귀여운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 마리아나의 직업이 바로 건축 설계사인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아주 다양한 건축물들을 재밌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Probablemente estas irregularidades nos reflejen perfectamente. Irregularidades estéticas y éticas. 그런데 어떤 점에서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아르헨티나의 건축물들은 좀 우리 건축물들과 닮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그 사람이 타인과 어떤 식의 인간적 교류를 갖고 사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리아나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원리를 찾아서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동화책 있죠. 거기서 원리를 찾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나는 원리를 거의 찾지를 못하는데요.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현실 그리고 서울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의 문법은 상당히 좀 조용하고 고백적인데요. 어떤 점에서는 현대인의 잠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대사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Una malla mojada, unas hojotas mojadas. Odio el olor del cloro. Odio el carnet. Odio la revisación médica. Tener que mostrarle a alguien que no tiene ninguna intención de ver lo que hay entre los dedos de mis pies. Odio saber que hay gente que orina en el agua. Odio usar gorro y la expresión de asombro que te da usar antiparras. 마리아나 역시 수영장을 다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 자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영을 하는 거라고. 지칠 때까지 수영을 하고 가야만 쉽게 잠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아주 먼 곳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얘기 같다라고 느낄 만한 현대인의 잠언들이 이 영화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Me costó menos. 30 abrazadas, 2 menos por pileta y todavía podés bajar. ¿Sos profesor? Soy un nadador empedernido. Nado todos los días por lo menos 1 hora, si no, no puedo dormir. Ah, sí. El agotamiento de la pileta es único. Sí, también lo único que me cansa. 영화 감독을 맡은 구스타포 타르토는 상당히 젊은 아르헨티나의 감독입니다. 워낙 CF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라 상당히 톡톡 튀는 음악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한편으로는 영화의 어떤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젊은 영화의 감독 그리고 젊은 영화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연히 몇 번이나 서로 지나칩니다. 이렇게 우연히 여러 번 지나치던 남녀는 결국 채팅창에서 익명의 이름으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확률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나눴던 수많은 사람들, SNS에서 서로 욕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 옆을 지나치는 실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현대인의 삶과 고독을 재치 있게 그린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입니다. 최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난 5명의 친구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한 사고로 한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사람 죽였어. 이제 곧 펜션 개장할 텐데 사람 죽였다는 소문나게 할 수 없어. 설마 시체를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 여기다 개발 중이라면서요. 그럼 시체 금방 발견될 거 아니에요. 사체를 숨기기 위해 향한 곳은 20년간 출입이 금지된 터널. 왠지 모를 스산함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그때 누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공포 속에서 과연 그들은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 영화 터널입니다. 유럽 최고의 마술사 스탠리. 어느 날 동료로부터 심령술사 소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There's a woman who has them believing she's a spirit medium. You are the greatest debunker of fake spiritualists. She won't fool me. 영혼을 불러내는 소피의 심령술이 가짜라고 확신한 스탠리는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소피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의 비밀까지 모두 밝혀냅니다. Tell me something about my Aunt Vanessa's colorful past. A seen member of Parliament. Go on. A love affair. You cannot possibly know this. 설상가상으로 소피의 묘한 매력에 빠져드는 스탠리. 192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술사와 심령술사의 로맨스. 우디 앨런의 시간여행 속으로 떠나보시죠. 모두가 행복한 세상 커뮤니티. 이곳엔 전쟁도 차별도 가난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한 삶을 살던 조너스는 기억 보유자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사물의 진짜 모습, 기억과 감정의 존재를 알게 된 조너스는 충격에 빠지고 모두에게 제거된 기억을 전달하기로 결심한 조너스. 완벽한 세상을 위한 완벽한 비밀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웃게 해주고 위로해주던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다른 배우도 그의 따스한 눈빛과 미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혹시 광대의 얼굴을 가까이서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대의 얼굴과 그가 연기하는 모습은 어쩐지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쩌면 다른 이를 웃기고 위로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우리 시대의 슬픈 광대였던 걸까요? Sure of my lies, no one is there.
이제 더 이상 스크린을 통해 그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질 않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처럼,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가정부 할머니처럼 우리 곁에 꼭 있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생각나는 그의 모습은 영화 굿윌 헌팅의 심리학 교수 션입니다. 방황하는 천재 맷 데이먼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그는 괴로워하는 맷 데이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렇게 말해주어서 그가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곁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울증과 싸우다 생을 마감한 그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It's not your fault. I can still feel the breeze that rustles through the trees and misty memories of days gone by. 굿윌 헌팅 OST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 곡 Between the Bars는 34살의 요절한 천재 싱어송라이터 엘리엇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로빈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그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역시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우울함이 짙게 되어 있는 이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우울한 밤을 함께하며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People you've been before that you don't